할게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강의는 예비순환 강의죠. 그래서 예비순환이라고 하면은 순환이라는 개념도 그 사법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비순환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예비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뭐 한번 돌린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일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변시를 예정으로 하고, 뭐 이제 재학생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8회 변시가 되죠. 그럼 올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3순환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예비순환.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흐름만 보세요. 오늘은 그 책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배울 건지, 형소법을 어떤 식으로 쭉 갈 건지를 좀 이제 개관하는 식으로 오늘은 좀 위주로 갈 겁니다. 그 예비순환이라고 하면 거의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일순환 가면은 일순환에서도 일순환이 기본 강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소법을 처음 배울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개념부터 배우는 강의는 예비순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강의하는 때는 이 예비순환을, 지금 오늘부터 하는 예비순환을 기본 강의격으로 봐요. 그럼 일순환은 뭐냐면 단권화 강의예요. 단권화 정리. 타이틀에다 하나씩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환으로 가면 뭐예요?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순환 가면은 이제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 이게 시점을 보시면 돼요. 지금 예비순환은 1월에 하고요. 일순환 같은 경우는 한 여러분들 6월에서 7월쯤 갑니다. 6월에서 7월 말쯤. 그리고 2순환은 10월 말에서 11월로 가요. 그리고 3순환은 12월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1월이잖아요. 지금 이번 시험은 다음 주죠.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을 보기 전에 한 바닥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렇게 4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혼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형소법을 쫙 돌리고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형소법 시험을 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형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처음부터 모르는 말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보고, 3번 보고 해가지고 4번을 강의로 돌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까지 하는 걸로 하면 한 8번, 10번을 돌리고 들어가면 웬만하면 기억이 난다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순환 강의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은 1순환 때는 기본 강의격으로 해서 기본 개념 배우고 쟁점 정리 하나씩 학설이나 무슨 대립이나 판례, 사실관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우는 거죠, 기본 강의. 그리고 1순환 강의는 뭐냐면 단권화 정리라고 하면 뭐냐면 책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여러 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차가 꽤 나오는 경우인데, 일순환 같은 경우는 한 12회, 13회, 막 15회 잡혀요. 그리고 진모 같은 경우는 10회 잡힙니다. 형소는 막 9회도 잡혀요. 그리고 마무리 강의는 거의 그냥 마무리 특강 한 2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회차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20일 동안 한번 봤다가, 그 다음에는 13일 동안 한번 봤다가, 그 다음에는 10일 동안 한번 봤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틀 만에 봐야 됩니다. 형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항상 중간에 끊고 뭐 발췌해서 보는 건 의미가 없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 봐야 되고,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시험날이 되면 시험 전날 보죠. 시험 전날 저녁에 보고, 시험장 들어가면 시험날 아침에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도 한 번을 봐야 되고, 시험날도 아침에도 한 번을 봐야 돼요. 한 번 본다는 게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발췌해서, A급만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시험장날 아침에 A급 나올 만한 것만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책 정리를 해야 돼요. 1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책은 페이지가 짧아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소법 기본서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한 1000페이지는 되거든요. 그 10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러니까 시험날 당일 아침이라고 한 2시간 나와요. 그럼 형법도 봐야 되고, 형소법도 봐야 되고, 형사 기록도 봐야 되잖아요. 형사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형소법에 여러분들이 시험장날 아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봤자 1시간입니다. 그럼 1시간 안에 1페이지부터 제 책 기준으로 하면 239페이지인가요? 거기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책 정리해야 돼요. 책 정리하는 건 뭐냐면, 이 책에서 내가 아는 거는 쳐내고 내가 꼭 봐야 될 것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것도 판례는 판례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학설은 학설이라고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책 정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따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는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요. 일순환 단권화 정리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책 정리를 해요.
그럼 여태까지는 다 내용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건 항상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수험 법학을 하는 거지 학문으로 법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순환이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이제 진도별로 이제 끊어가지고 객관식 문제, 사례 문제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 20문제, 사례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20문제, 40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야. 내용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정리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용 정리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도 좀 신경 써야 되냐면 답안 쓰는 법도 좀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것도 따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답안 같은 거 쓰고 와서 피드백을 받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 법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사례형도 객관식 그냥 찍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객관식 푸는 거는 그냥 객관식 많이 돌려보면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 쓰고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주관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례형이 있고 기록형이 있죠. 특히 기록형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답안 틀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록형 예비순환도 하겠지만은 기록형 그 책 교재에 가면은 답안 작성법을 아예 파트를 따로 잡아놨습니다. 각 결론별로 답안 구성이 달라져요. 근데 기록형도 마찬가지고 사례형 답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는 방법, 답안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내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똑같이 쓰더라도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이쪽에서 정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용 정리하고 내용 공부할 때도 답안을 이렇게 쓰고 답안이 이렇게 들어갈 말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긴 할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실제로 써봐야 됩니다. 손으로. 그래서 진모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모가 끝나면 11월이 돼요. 찬바람이 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는 걸 전제로. 그럼 이제 3순환은 선택이에요. 3순환은 뭐예요? 여태까지 한번 쫙 정리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작년이죠, 이제.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진행된 걸 기준으로 하면 이 핵심 정리 특강 같은 경우는 형소는 2회 했어요. 다른 분들 같은 뭐 6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2회 했습니다. 2회 하는 게 뭐예요? 이때 배웠던 거를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새 책을 잡는 건 의미는 없고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 여태까지 했던 걸 한번 쫙 보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신 분들은 3순환과 이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 전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수업할 때 아예. 정리 잘 하셨으면 이건 안 들어오셔도 되고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시험이 한 달 남았잖아요. 12월이면. 그래서 이때는 좀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번 예비순환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갈 때 내가 이 강의에서 뭘 얻어갈 건지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예비순환인데 난 여기서부터 막 문제를 답안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 강의도 꾸며지고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집중하는 게 다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예비순환 때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쟁점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판례라는 게 등장을 하고 어떤 개념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게 형사 절차에서 어느 파트에 등장하는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됐을 때 이 판례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어떤 학설을 지지하면서 어떠한 근거로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하고 뭔가 암기는 좀 부족해도 돼요. 암기하는 거 언제 하면 돼요? 이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상담을 해보면 항상 그냥 그 강의에서 뭔가 그냥 끝을 보려고 그래요. 끝을 보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예비순환인데 그냥 여기까지 정리를 해버리려고 해요. 안 됩니다.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하고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쪼개낸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면은 당연히 한 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강의 진행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해본 결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용 정리부터 하고 내용 이해하고 내용 정리부터 해야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풀면서 또 정리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시고 예비순환 때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정리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데 설명할 때 할 거고요. 그래서 순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단권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권화라는 얘기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시험장 날 아침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만에. 그걸 하는 게 단권화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재 페이지 뒤에 몇 페이지인지 보시면 최종 페이지가 229페이지인가요? 그래서 교재가 되게 엄청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서 원래 기본 강의해야 되는 기본서에서 단권화 작업을 1차적으로 끝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순환을 진행하면서 그냥 아예 따로 800페이지짜리 기본서를 잡을까 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정리가 너무 압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예 형소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같은 설명이 좀 안 나와 있으니까 정리된 책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로 할까 선택을 했는데 그냥 정리집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책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지금 이때 보셨다고 해도 책 정리를 이제 아예 그냥 단권화 정리를 이론수단한테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바꿔가지고 이 단권화 정리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책을 바꾸고 어차피 책을 다 쳐낼 거면은 그냥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그냥 정리집으로 쭉 볼 책으로 1년 동안 쭉 볼 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리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단권화가 일단 끝난 교재예요. 단권화가 끝났다는 게 뭐냐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쳐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에서는 볼 거를 체크하고 안 볼 걸 쳐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험 기본서라고 해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뭐예요? 다 쳐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 정리하는 거 설명을 하겠지만 책 정리가 결국 밑줄 긋는 거잖아요. 밑줄 긋고 체크하는 건데 이 책 나중에 쉬는 시간 와서 제 책 와서 보셔도 되는데 책에 일단 밑줄이 다 긋습니다. 밑줄을 긋다 보면 이 책에는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밑줄을 이제 색깔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는 단권화가 끝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컴팩트하게 쓰여 있고 지금 이 교재를 보시면 뭐가 없냐면 판례 박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 박스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지금 판례 박스가 없고 판례를 다 그냥 문장 시켜가지고 판례 번호만 뒤에 간단하게 넣어놓고 다 판례를 집어 넣어버렸거든요. 본문에. 판례 그 한 문장으로 된 판례만 박스 처리해가지고 따로 판례 원문 긁어다 붙이면 되죠. 그 작업만 해도 이 책이 내용 아무것도 추가 안 하고 한 400페이지 돼요. 그렇게 판례 박스만 넣어도. 그러니까 판례 자체에서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좀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보실 때는 되게 빡빡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가 적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사람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교재 페이지가 적어도 생각보다 책 읽는 데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한 줄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줄 읽고 그 나머지 문단 날려버리고 그 다음 문단 읽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리집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당장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형사법에서 형소에 필요한 내용이 한 8, 90%는 다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 20%를 채우는 게 이제 이쪽이거든요. 진도별 모의고사 가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이쪽이나 이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뭐 3개년 판례 이런 그 판례 강의가 들어가요. 최근 3개년 판례라고 하죠. 그래서 한 이쯤이나 판례 강의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판례 강의 해가지고 형소법 같은 경우는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판례만 따로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 3개년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온다고 해가지고 판례 강의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3개년 판례 같은 경우도 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최신 판례나 중간중간 약간 빠진 판례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판례 강의에서 보충이 되죠. 그런 식으로 좀 빠진 이제 10%에서 20% 정도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빠진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의에서 이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가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너무 페이지가 적다 그래가지고 볼 게 없다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면 또 안 됩니다. 다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잘 보셔도 됩니다. 정리를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